네, 퇴세 시험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퇴세 공부 시작할 텐데요. 제가 조금 바빠서 조금 많이 못 올렸는데 또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또 6문제 풀 텐데요. 오늘 그렇게 뭐 계산 문제는 많지 않고요.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사고력, 논리력을 이제 좀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뭐 시사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요. 네,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할 공부 내용은요. 네, 총 6가지입니다. 자, 경쟁의 기능,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이제 모럴 해저드 나오고 역선택 나오고 주인 대리 문제 나오면 자꾸 이제 풀다 보면 아 이건 도덕적 해이, 이건 역선택 뭐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걸 외우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이게 만약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이제 좀 주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퍼튜니티 코스트라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은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 선택을 했을 때 선택받지 못한 것 중에 제일 큰 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데 뭐 돼지바도 있고 비비빅도 있고 뭐 그렇죠. 뭐 폴라포도 있고 이런데 내가 비비빅을 집었다. 그때 딱 비비빅을 집고 보았을 때 가장 아쉬운 아이스크림. 예, 걔가 딱 물론 이제 가격은 똑같지만 이게 만약 가격 차가 좀 있다면 가장 예, 가격이 높은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버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버블의 붕괴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때 관련된 것들이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 해서 투기적인 성향, 예, 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그것과 연결되게 바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예, 부동산 버블이죠.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이유인즉슨 자, 버블이라고 해서 뭐 경기가 뭐 폭발했다, 이거 뭐 나쁜 것이다, 뭐 버블은 뭐 뭐 불로소득을 창출시킨다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수요와 공급 예 부족하니까 하면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거고 남으면 가격이 폭락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번째 이제 현금 흐름 분석에서는 보통 인제 여러분들이 회계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회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부가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나오는데 그걸 개개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그 회계 공부를 따로 하시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현금이라는 것이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사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항상 자원이 한정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항상 뭐 해야 된다? 예, 초이스. 예,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가 두 가지다. 아, 두 가지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희소한 자원을 잘 선택해서 쓰자. 예, scarcity,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 그다음에 초이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 C가 있죠. 그래서 birth 태어나고 death 죽음 그 사이에 바로 선택 choice가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생활 자체는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했을 때 만족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선택했을 때 후회하면 다른 거 사면 되지 않습니까? 뭐 돈이 부족하잖아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잘 선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자원이 한정되는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적이다. 다음 경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빨리 딱 싹 보셨을 때 이런 건 답이 안 돼요. 동물의 세계와 즉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다.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동물의 세계, 그래서 동물의 왕국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의 장점이 있을까? 소비자를 가장 잘 만족시키고 효율적인 기업의 희소한 자원을 통제권을 넘겨놓지다.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만족하는 재화를 만든 기업들만 살아남고 소비자가 관심 있고 만족하지 못한 재화를 만드는 기업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게.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만족시키고 효율적인 기업에게 네, 희소한 자원의 통제권. 무슨 얘기예요? 그 기업만 만들 수 있게 해 준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선택을 못 받으면 그죠? 퇴출. 선택을 많이 받으면 성장. 뭐 이런 거죠. 자, 새로운 제품,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경영 방식 등의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기업의 경쟁력이 커진다. 그래서
살아남으면 경쟁력이 좋으면 그 기업은 경쟁력이 좋은 거고, 살아남지 못하면 경쟁력이 나쁜 거죠, 여러분. 나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전 영화 중에 여러분들 제 영화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범수가 했던 얘기인데, 강한 놈이, 그렇죠? 뭐 강한 놈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냐, 이거 무슨 뜻일까 하는데, 결국은 살아남았으면, 예, 강한 놈이 된 거지. 원래 강한 놈이 살아남은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논리적인 그런 데 얘기를 가지고 했을 때, 자, 그래서 경쟁이 취하는 사람일수록 기업의 경쟁력이 커진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람들은 부정직한 기업보다는 정직한 기업과의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도덕적 결과를 낳는다. 두 개의 재화를 만드는 회사인데 가격이 똑같아요. 효율성도 비슷해. 그런데 봤더니 A는 뭐 환경도 그죠 잘 준수하고, 뭐 사회적 뭐 공헌도 잘하고 있고, CSR도 막 그렇죠? 뭐 얘기하는데, B는 정말 뭐 세금도 잘 안 내고 탈루하고 뭐 조폭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왕이면 A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될수록 도덕적이고 사회봉사적이고 사회공헌적인 기업들이 선택될 확률이 커진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이 선택할 때는 다른 것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4번, 네, 이건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씩 본 거죠. 자, 두 번째인데요. 이건 좀 오래된 문제인데, 오래된 문제이지만도 불구하고 보는 순간 빨리 보셔야 돼요. 종합보험, 중대과실, 교통사고 특례보험 면책조항 없앤다, 이 얘기예요. 과거 여러분들 종합보험 들면 웬만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이 돼요. 왜? 병원비 뭐 치료 다 해줄 거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면책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종합보험 들었어? 그럼 운전을 험악하게 하고, 그죠? 뭐 사람 보호자 보호 안 하고, 이렇게 뭐 부실하게, 좀 나쁜 면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랬었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보험 들면 몸을 안 다스린다. 왜 조심 안 할까? 어차피 나 10억 나와. 뭐 다치면 5억 나와.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걸 바로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했었죠. 모럴 해저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가 심해지니까 헌법재판,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보험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아주 중과실 이런 거는 해 주지 마.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그래서 중앙선 침범, 이런 건 짤 없어. 이거 안 돼. 이거는 다 해. 하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옛날에 됐었는데 안 되네. 어떻게 했다?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헌재위원 판결의 우려. 야, 그거는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는데? 헌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은, 자, 1번. 교통사고는 운전자 행태는 바로 도덕적 해이 그쪽이죠. 행태보다 도로의 조건, 불이 많이 켜지지 않는다든지, 지대가 존재한다든지, 내지는 뭐 초등학교 4기가 붙어 있다든지 막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정말 조심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도 면책을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반대 논리죠. 그렇게 되니까 또 두 번째, 사고 피해자들이 너 면책 안 되니까 나 합의 안 해줘. 너 깜빵 가. 너 콩밥 먹일 거야.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2번. 자, 보험에 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 왜? 야, 어차피 보험 들어도 사고 나면 돈 안 물어준다며. 아이씨, 그냥 안 할래, 나. 이렇게. 그렇죠? 3번. 그다음에 5번. 소송 건수가 늘어날 수가 있죠. 자, 답은 교통사고가 줄어들 요인이 약화된다. 아니죠. 야, 면책 안 해준대. 조심조심히. 초등학교 앞에서 막 끌고 가죠. 밀고 가고. 왜? 아이들 다칠까 봐. 그렇죠? 그다음에 주황색 불이면 쓰고 파란색 불도 쓰고. 왜? 우선 보고 가자고요.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측면에서 본다면 4번이, 이 문제에서는 판결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할 주장은 아니라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시험장 들어가서 보게 되면 못 찾아요.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알 수도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자, 첫 번째, 판결의 우려. 그렇죠? 이거 이러면 안 돼. 했을 때 하는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1번, 2번, 3번, 5번 찾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중요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 자체를 찾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는 문제죠. 이게 평소에는 풀 수가 있는데, 시간이 촉박한 이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직장인 A 월급 지금 얼마? 100만 원. 딴 데서 얼마? 120만 원 준대요. 아, 근데 그냥 여기서 다닐래. 더 안정적이니까. 그럼 뭘 포기했어요? 그쵸. 120만 원 포기했죠. 기회비용 120만 원. 자, 앞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자, 내 비비빅을 집었어요. 그럼 딱 보이는 가장 아쉬운 돼지밥. 걔가 기회비용. 자, 지금 제가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포기했어요. 왜? 더 안정적인 것. 안정적이다는 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딱 내가 이렇게 포기한 그 경제적인 그 자원. 얼마? 딱 12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문제 풀 때 간혹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요리사가 어떤 호텔에서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 나 개인 사업 할래요." 했을 때 이 사람에게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첫 번째 호텔에서 일할 때 받는 월급,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아 물론 딴 데 가서 일하면 되지 우선은 그거 포기한 거니까. 두 번째부터 뭐가 있냐면 이 요리사가 예를 들어서 일식집이라든지 스파게티 이태리안 식당이라든지 스테이크집을 만들 때 월세 같은 걸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의 적금을 꺼내요. 근데 적금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고 그 적금, 그러니까 그 예금에 대한 이자, 요게 또 문제예요. 예금에 대한 이자 요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왜? 뭐 포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1억을 내가 은행에서 꺼냈을 때 1억을 다 기회비용 넣으면 안 돼. 왜? 그거 사라진 거 아니니까. 사라진 것만. 사라진 것만. 그러니까 이자 받는 고 금액. 고런 것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회비용 푸실 때는. 자, 그다음에 보시면 투기 나왔어요. 튤립은 굉장히 유명한 투기죠. 우리가 보통 투기 얘기하면 한 4 가지 정도 5 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게 튤립 투기. 그다음에 사우스시, 그러니까 남해 주식회사, 영국에서 있었던 거고요. 남해 주식 사우스시, 한마디로 이제 그 동인도에서 무슨 이런 독점권을 준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바로 그저 사우스시다. 그러니까 주식 사라. 아마 소문에 의하면 그저 예전에 그 얘기가 그 뉴턴도 그 사우스시 주식을 샀다가 쪼끔 손해를 많이 봐서 예 좀 뭐 억울한 면이 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사우스시.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의 부동산 1980 년대 후반, 그리고 1990 년대 초반에 닷컴, 컴, 컴만 붙으면 다 IT 회사 같고 tech만 붙으면 TEC, tech만 붙으면 그쵸 IT 회사 같으니까 그냥 투자하는, 그쵸.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그렇게 인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버블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런 역사적 거품 붕괴 사건과, 그러니까 붕괴예요. 붕괴인데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붕괴를 이제 burst라는 표현을 써요. 빵 터진다. 김이 새지 않아요. 터진다고. 무슨 착륙? 경착륙.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경기가 쫙 올라갔다가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팍 떨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다 던진단 말이야. 다 던지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연착륙, 부드럽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세게 내려온다. 그렇죠? 경착륙. 부드럽게 내려오면 연착륙, 세게 내려오면 경착륙. 자, 그래서 터지거나 경착륙 발생하니까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겠죠. 자, 설명과 사실이 다른 것은 거품은 대부분의 경우 통화 가치의 희석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 통화 가치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거품에는 때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었다. 열광하는 거죠. '우와 이게 개발이 됐어?'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이제 나온 차 중에 여러분들 테슬라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주가 엄청 올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야 그게 되겠어? 자율주행? 에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이건 돼.' 투자한 사람도 있고. 자, 성공했어요? 예, 성공했죠. 그러면 우리는 버블이라고 안 하죠. 그게 만약 터졌으면, 안 됐으면 그건 버블이죠. 투기가 됐겠죠. 이런 개념들. 자, 금과 은광 발견이나 새로운 철도 개발에도 투기 열풍이 불었다. 당연히 여러분들 금, 은 개발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철도망, 철도가 뚫리게 되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금, 은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또는 철도를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배팅, 주식, 투자. 안 되면 꽝, 되면 대박.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17세기 주식회사의 붐은 최근 닷컴의 북과 같은 투기의 열풍, 17세기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회사가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요. 그때도 인제 과히 이제 광풍이었었죠, 광풍.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 5번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확정적. 거품은 장래 수익가치 확정적 대상일수록 더 확정적이면 이거는 이렇게 "야 몇 프로 줄게." 이러면 안 사람들이 몇 프로 줄게 확정적으로 주게 되면 이게 예금이죠, 예금. 사람들 예금엔 또 이렇게 또 그렇죠. 매력적이하지 않아요. "야 인생 뭐 있어? 2%가 아니라 얼마일지 몰라. 터지기만 해 봐. 그러면 몇백 배 퍼센트의 수익이 날 수도 있어." 아니면 깨질 수도 있고 쪽박 날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이 투기하는 사람들의 이 그죠. 이 투기적 광기가 이제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딱 정확해서 "야 5% 줄게." 이러면 이건 예금이라. "6% 줄게."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예금이라 하고 근데 예금 중에서도 여러분들 또는 채권 중에서도 확정적 금리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요구하는데 너무 높은 게 주니까. 어떤 회사의 뭐 수익률이 30%다. 채권인데 와 그런데 망할 확률 20%다. 좀 그런데 예 우리가 보통 정크본드라고 하죠, 정크본드.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쪼끔 이제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쪼끔 이제 투기적 그런 성향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거품 내지는 버블은 확정적인 수익률을 그죠 약속하지는 않죠. 자 이건 이제 옛날 문제인데 또 경제는 돈다 그랬어요. 왜 돈다? 그렇죠. 계속 순환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게 한 십몇 년 전 문제였었는데 또 똑같은 얘기해 보세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급등 딱 지금 얘기죠. 2021 년, 2020년 후반. 과열 조짐이 있었다. 그럼 정부가 뭔가 해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 자 1번 보시면 자 꼭 공부하세요. LTV, DTI, LTV는요. loan to value라고 그래요.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자기 돈 100%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돈 얼만큼 은행에서 얼마큼 빌려줄 때 그때 빌려주는 그 비율 loan to value. 이게 집이 얼마짜리야? 1억 짜리인데요. 아 그래? 그러면 LTV가 지금 50%거든. 그러면 적어도 자기한테 얼마가 있어야 돼요. 자기도 5천만 원 있고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려 50%니까 5천만 원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가 너무 과열돼 있어요. 그럼 정부가 쓱 얘기하죠. "야 좀 어떻게 좀 해 봐. 야 LTV 이제 40% 야."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돼 자기한테? 6천만 원이 있고 은행에서 4천만 원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LTV죠. 그럼 딱 느낌 오죠? 그러면 DTI는요. Debt Income. "저 돈 빌려주세요." 아 그런데 집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너 얼마나 벌어?" 그러니까 네가 얼만큼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이 이자를 갚을 수 있고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상환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DTI Debt Income 그렇죠?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네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LTV, DTI. 그렇죠. 얘가 더 강력하죠. 학생은 DTI에선 집 못 사요. 왜? 월급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LTV는 세뱃돈 받아서 아버지가 모아 주고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그 세뱃돈 그 얘기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무튼 자 DTI가 쪼끔 더 강력한 규제할 수 있고요. 자 주택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하게 되면 세금 세지고요. 한마디로 인제 DTI, LTV 규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상환기 어떻게 할 건지 또 그 자금 조달기 어떻게 다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해져요. 한마디로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뭘까요? 넘긴다는 얘기예요, 양도가. 그러니까 나는 이 지역에 30년 살았는데 재건축한대. 그럼 이렇게 있어야지 그럼 누가 뚝뚝 와 가지고 그러죠. "파세요." 딱지 팔라고. "네가 30 년간 살아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그 살 수 있는 권리 그걸 내가 사 주겠대." 한마디로 없는 가상의 거 사 주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것들을 이 조합원의 권리를 넘기는 거죠. 이거를 금지시키겠다는 얘기지. 제한시키겠다고. 그렇게 되면 너무 지금 과열된 상태에서 죽이는 거고 자 밑에 보시면 시중은행의 엄격한 대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또 대출이 안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4 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가주택이란 건 뭐냐면 세법상 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 중과세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중과세하는데 고가주택의 기준을 그러니까 비싼 집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3억 원이었는데 5억 원이었는데 고가주택 이제부터는 9억 원이야. 그러면
그전에는 5억 원일 때는 5억 원, 6억 원, 7억 원, 8억 원들도 다 고가 주택이니까 세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고민한다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는데 이제는 9억 원이니까 사람들이 더 막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향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고가 주택의 기준을 하향해야만 예 이런 부동산 투기의 이런 열기를 잠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 번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죠. 현금 흐름표 방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4 가지 정도 장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는 정확히 표현은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얘기하는데 현금 흐름표. 자 기업에게 돈이 지금 현금을 증가, 돈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시험 볼 때는 딱 1번 찍고 가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읽지 않는 건데 여기서 인제 시험이 아니고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재고가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현금 그걸 팔았다 생각을 해 보세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현금이건 뭔가 외상 매출금이건 뭐가 늘어났을 텐데 그러면 또 현금은 늘어났겠죠. 재고가 감소했으니까. 그렇죠? 자 외상 매입금 내가 물건을 사 갖고 돈을 안 줬어요. 그게 걔가 증가했어. 그러면 내가 외상으로 많이 사 왔으니까 뭐 그거 팔든 안 팔든 팔렸으면 뭐가 들었을까? 그렇죠. 현금 늘어났겠죠. 외상 매출금. 내가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 거잖아. 근데 걔가 감소했어요. 걔를 뭐 다 어음을 받든 현금을 받든 현금 받았으면 좀 늘어났겠지. 그렇죠? 자 단기 차입금. 남한테 돈을 빌려왔는데 걔가 증가했어. 남한테 돈을 빌려왔어. 그러면 현금이 증가했겠지. 자 그래서 2 번, 3번 사 2 번, 3 번, 4 번, 5 번은 현금이 증가했겠죠. 그런데 자사주 우리 회사 주식을 샀어요. 뭐 주고 샀어요? 현금 주고 샀겠지. 뭘 외상을 샀든 현금 주고 샀던 간에 문제는 현금 주고 샀겠죠. 그러면 현금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1 번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렇게 뭐 계산 문제는 없었는데요. 네 이렇게는 없었지만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 이런 문제들 보실 때 여러분들 그 앞에 그 번호는 제가 무슨 테스센 뭐 132, 131 이거는 그 한국경제신문에 가 보시면 테스셋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오늘의 테스셋 이렇게 눌러 보시면 전체 그 옛날 그 기출 문제들 그 방에 방 그 맨 밑에 보시면 그 번호 그렇죠? 맨 밑에 무슨 뭐 151그 번호니까 그 번호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하고 해설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적어 드리는 거니까 꼭 예 이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